우리가 대통령 하면은 진짜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 전화도 받아주고 이런 거에 대해 다 이제 시시콜콜이 생각하고 거기에 영부인이 끼어들어가지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의사소통하고 참 한가하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이걸 뭐라고 봐야 되나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했다고 하는 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니 최소한 그러니까 공사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적으로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선거 공간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접근하니까 친하고 형님 동생 할 수도 있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어느 선거판이나 똑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브로커 같은 질 안 좋은 사람들 끼어들고 그러는데 당선되고 나면 이렇게 끊는단 말이에요. 그걸 못 끊으면 그럼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못 끊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렇죠. 못 끊고 계속 질질질질 끌려다니듯이 얘기하고 소통하고 텔레그램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통령 눈에는 여사 눈에는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왕처럼 행세하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나 건드리면 나 대통령 뒤에 있어 여사 이거 봐 들어봐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정치에 훈련이 안 돼서 이러는 건지 애초에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자기가 검사 시절부터 쓰던 휴대전화 가지고 막 뭐 이것저것 지시하고 차상무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결정적인 뭔가를 들고 있는 사람은 그 명태균 씨일 것 같은데 명태균 씨 말고 강 씨라는 사람이 뭔가를 들고 있을까요? 명태균 씨는 없는 것으로 계속 지금 페이스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란 녹취는 세상에 없다.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12시간 전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요 말을 한 사람은 강 씨입니다. MBC 인터뷰에서 그 말을 들었다고. 이런 말을 들었다. 들었다고.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음성 자체가 김여사 음성이었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강 씨는 자기의 말을 뒷받침할 뭔가가 있을까요? 국정감사에서 나올까요? 이게 또 핵심인데. 있다면은 녹취록을 줬겠죠.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MBC에다 얘기할 정도면 그냥 녹취록을 줘버리면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진 뉴스는 MBC는 못 주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준다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줘야죠. 이거를 나오기는 나와요? 네,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언론사에 주지 말고 국회의원한테 줘야지. 있다면. 그러니까 통비법 때문에 자꾸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키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계속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런 녹취록을 갖고 있다 쳐요. 갖고 있다 치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들었다고 하면은 그 사안에 따라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없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있든 없든 간에. 나는 통비법 위반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뭐 나하고 둘이서 동의한 대화 녹음이 아니라고 하면 통비법 위반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이 그런 식으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서 유죄의 증거를 삼고자 할 때 쓰면 안 된다는 게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은 알잖아요. 그쵸. 통비법에 뭐 저촉이 되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런 데를 나눈 사실이 있고 실제 그 내용대로 흘러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주변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게 실체적 진실이잖아요.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거는 괜찮다는 게 또 판례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나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통비법 위반 걸려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까짓 지금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정이 어떻게 농단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다 내는 게 맞아. 다만 명태균 씨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기서 어떤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고 장난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러면 여기서 강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 없어요. 강 씨가 취할 이득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그냥
전과자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누구 말을 더 믿겠냐는 거예요. 네. 강 씨의 말을 더 믿겠냐, 명 씨의 말을 더 믿겠냐, 네. 김건희 말을 믿겠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을 믿겠냐.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은 강 씨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지역적이고 짤데기 없는 걸 신경 쓰지 말고 본말 전도시키지 말고 이 사건의 핵심이 뭔지를 바라보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불기소를 한다. 라는 보도가 중앙일보면은 꽤 신빙성이 이것도 뭐 검찰에서 흘렸겠지. 네, 기사 서술어가 이거 좀 파악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가 나네. 다음 주 중에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소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JTBC에서는 계속 단독 보도를 하고 있고 그 JTBC와 같은 사주인 중앙일보에서는 불기소할 거야 이렇게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기사-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오늘은 중앙일보 썼지만 어제는 조선일보가 이제 이르면 다음 주에 불기소한다 이렇게 썼고 네.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이번 달 안에 할 것이다 이렇게 썼고 저 중에 다 맞췄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신문들 기사 읽다 보면은 국정감사 시작 전에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쓴 데도 있고 국정감사 시작 전에. 그렇죠. 법사위에 그러니까- 상임위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일정을 맞춘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형태로 지금 검찰에서는 불기소하는 쪽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흘리고 있는 거죠. 상황이에요. 네, 일부러 네. 간보려고 흘리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여기서 정말 정확하게 짚어야 될 지점은 이거예요. 명품백 사건 불기소한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예.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딱 그 한마디예요. 직업인의 양심? 법률가로서의 양심. 내가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유, 미친 법률가로서의 사람들이죠. 그런 말을 네. 하면 얼마나 나쁘끄러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인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법률가의 양심 운운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정의이고 이게 아니, 법에 맞는 찔린 것처럼 거지. 바로 그거거든요. 속으로 찔린 거야.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서 내가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또 어떤 식으로 말하려나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역시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 심우정의 힘이다. 심우정이 그런 식으로 결국은 할 수밖에 없겠고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이번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JTBC나 여기저기서 단독이 터져나오고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사람을 주범이라고 안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주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생각까지 지금 다 모두에게 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걸 불기소한다고요? 무슨 명분으로? 무슨 명분으로? 이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언론사에서 단독이 계속 터져나오고 형사 판결문에 그 증거들이 쭈르륵 나와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지난번에 콜검 부끄럽게 핸드폰 건네주면서 쫓아가가지고 부끄럽게 조사한 거 한 번 했었다 하더라도 다시 불러야 돼요. 피의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당연하죠. 야, 내가 너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사가 쭉 나왔고 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판결에서 이런 증거들이 쫙 다 인정이 됐네. 지금 피의자 신분도 아니야. 김건희는. 아니 그러니까 쭉 다 됐네. 그러면 네. 너 지난번에 나한테 해명한 거 안 맞네. 내지는 우리 지난번에 뭘 덜 물어봤는데 그 위에 나온 것들이 이런 게 있네. 이거 맞춰봐야 되니까 다시 와서 얘기하자. 이게 원래 정상이죠. 어떤 검사나 어떤 수사기관이 막 산적해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이만큼 있는데 나 옛날에 한번 수사했으니까 이제 안 불러도 돼. 얘 그냥 무혐의 할 거야. 어떤 검사가 그러고 어떤 수사기관이 그래요. 그걸 어떻게 법률가 양심이라고 뻔뻔하게 말을 해요. 정말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보통 이런 정도라면 일단 4년 내내 안 부른 것도 황당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불렀다고 칩시다. 이원석이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부끄럽게 쫓아가가지고 핸드폰까지 반납해가면서 했어요. 자,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터져나온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조사한 거 내 중에 이번에 나온 기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내지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증거 자료하고 얘가 안 맞는 대답을 한 게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불러가지고 이거 맞는지 확인해가지고 기소할지 말지 다시 결정해야죠. 그때 그럼 신용이라도 해야죠. 한 번이라도 부르고 두 번이라도 부르고 세 번도 불러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더라. 기사는 기사더라. 이런 거라도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지.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불기소 가닥? 아니 불기소 가닥이라니. 그거를 왜 언론사에서 터뜨려요? 왜 언론사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야, 나 얘 불기소 가닥 하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한번 반응 좀 보자. 왜 이따위 태도를 취하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